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세 김성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위험할 뻔했던 제 경험담인데요. 혹시 저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약을 먹을 때나 건강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인터넷에 나온 건강 정보만 믿고 무작정 따라 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네요. 제가 이런 위험한 경험을 하게 된 건 바로 기억력 때문이었어요. 72세가 되니까 정말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더라고요. 어제 약속한 일도 깜빡하고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며느리 이름도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었거든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나중에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녀 하린이가 어느 날 유튜브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이런 기계 조작이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기억력 향상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호두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은행이 특히 기억력에 좋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어떤 영상에서는 은행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찾아봤더니 정말 많은 건강 채널에서 은행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다 싶었죠. 특히 외국에서도 은행 추출물을 약으로 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마침 경로당에서 만난 박철수 형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은행을 꾸준히 먹고 나서 깜빡깜빡하던 게 많이 좋아졌다고, 요즘엔 신문도 훨씬 잘 읽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은행이 정말 좋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말 확신이 섰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마트에 가서 생은행을 한 봉지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제부터 은행을 꾸준히 먹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은 터라 하루에 10개씩 먹기로 결심했어요. 은행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머리가 맑은 느낌이고 신문을 읽을 때도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정말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더욱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영이가 어느 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예전에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의학 지식이 좀 있거든요. 아버님이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니까 은행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은행은 자연식품이니까 몸에 해로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만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오히려 더 빠른 효과를 보려고 하루에 20개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몇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아스피린이라는 약과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혈압약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약들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혈액희석제라는 건 정확히 몰랐어요. 은행을 많이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가벼운 두통이 있었는데 처음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코피가 자주 나더라고요. 코피가 나는 것도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오히려 은행을 먹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자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극심한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도의 통증이었거든요. 머리를 누군가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진통제를 먹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깨어서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나 봐요. 아내가 즉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아내가 워낙 걱정하면서 강하게 주장하니까 결국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도 저는 이런 게 대수로운 일인가 싶었거든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혈압을 재보니까 의료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최근에 먹은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은행을 한 달 넘게 하루에 20개씩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아스피린과 와파린이 혈액희석제인데 은행과 함께 먹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행도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데 혈액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뇌출혈 같은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다행히 CT 촬영을 해본 결과 뇌출혈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즉시 은행 섭취를 중단하고 3일간 입원해서 혈액 응고 수치를 정상화하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입원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가족들 말을 왜 듣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가 처음부터 걱정해서 말렸는데 무시했던 게 가장 미안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께서 혈액희석제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교육해 주셨어요. 은행뿐만 아니라 마늘, 생강, 오메가3 같은 건강식품들도 혈액희석 효과가 있어서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퇴원한 후에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미영이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내도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는 어떤 건강식품이든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도 더 꼼꼼히 받고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으려고 노력해요. 인터넷에 나오는 건강 정보들도 이제는 맹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용한 정보들이 많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니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로당에 가서도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홍삼을 너무 많이 드셔서 혈압이 올라가셨고 또 어떤 분은 오메가3를 과다 복용해서 멍이 잘 들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독서나 퍼즐 맞추기,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이요. 약물이나 건강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물론 아직도 가끔 깜빡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하나라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무리하게 젊었을 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연배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 자체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만 믿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평소에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강식품이든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출처를 확인하시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체험담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걱정과 조언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느리의 전문적인 조언을 무시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쉬운데 때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매달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있다는 게 가장 기뻐요. 여러분도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되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